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6페이지 펴서 지난번에 4형식 구문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5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5형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기본적으로 주거 씁니다.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로 이루어진 문장을 5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목적격 보어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까지는 3형식 문장이지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 우리는 이를 5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필요로 합니다. 자, 밑에 예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5형식 동사입니다. 그의 아들을, 여기까지 3형식이죠. 탐은 만들었다,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바로 그의 아들을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brave. 자, brave는 용감한 뜻입니다. 용감한. 그래서 아들을 용감한 상태로 만들었다. 용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나올 때 우리는 5형식 문장이다. 그때 사용되는 이 동사를 우리는 5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이렇게 명사도 쓸 수 있고 brave처럼 용감한 형용사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들 5형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명사를 쓸 때는 앞에 make, call, name, elect 이런 단어들, 형용사는 make, keep, find, leave 딱 이 단어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단어라도 다 형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건 want, tell, ask, advise, allow 밑에 나오겠습니다. 특히 이제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는 우리가 보통 암기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설명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는 따로 외우지 않고 이해합니다. make, call, 부르다, name, 이름을 붙이다, elect. 자, elect는 뭐 선출하다, 반장으로 선출하다, 회장으로 선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elect. 자, 예를 보겠습니다. people call. 자, 5형식 call이 나오면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조건 보다 명사가 나옵니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주어고 사람들은 call 부릅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hear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나올 때 자, 우리는 5형식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call은 이렇게 hero라는 명사 보호를 취하는 것. 두 번째, 자, 그들은 name,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름을 붙였다. 이 name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뭐다? 목적격 보호는 또 이렇게 n처럼 명사가 나옵니다. 자신의 딸을 뭐라고 붙였다? n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 그러니 name이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이름을 붙였으면 당연히 이름에 해당되는 명사 목적격 보호가 나오겠죠. 세 번째, 자, 우리는 elect, 뭐 아까도 나왔지만 elect는 선출하다 뜻입니다. 선출하다. 자, elect가 나오면은 당연히 반장, 부반장 등등등 여러 가지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체어맨 같은 이런 명사 목적격 보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로 하여금 그 클럽에서 동아리에서 체어맨 회장으로 선출했다. 체어맨은 회장입니다. 회장 이렇게. 자, 이렇게 call, name, elect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명사적 보호가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격 보호를 형용사 쓰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make, keep은 적어볼까? 유지하다. keep은 유지하다. find는 발견하다. leave는 어떤 상태로 떠나다가 아니라 5형식에서 사용될 때는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 뜻입니다. 남겨두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은 made 썼습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happy를 쓸 수 있다는 거죠. make는 다양하게 다 쓰입니다. 어쨌든 자, 탐은 만들었다. 목적어 나를 목적격 보호 나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 형용사라는 것은 형용사는 결국 뭐다?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야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상태. 상태를 설명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주어 must keep 동사입니다. 조동사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조동사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 다음에 keep 유지시켰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방이 목적어고 clean 깨끗한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들었습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래서 keep이라는 동사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사실 keep은 별표를 쳐놓고 많이 나옵니다. 특히 keep이라는 동사는 형용사 보호로서는 대표적인 동사다. keep 목적어 형용사.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의미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 방을 clean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그래서 항상 형용사 보호가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숙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und가 나옵니다. found라는 동사는 발견하다, 꼭 물리적인 상태, 어떤 물건을 발견하다 라는 것도 되지만 나는 이때 동사는 뭐다? 그냥 알게 되다 이렇게 합니다. 발견하다 뜻도 되지만 알게 되다 이렇게 됩니다. 알게 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파는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very comfortable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당연히 소파의 상태를 설명하겠지요. 편안한 상태라는 거. 이 소파가 너무나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와의 목적격 관계는 중간에 비동사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The sofa is very comfortable. 소파는 매우 편안하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쨌든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파는 목적어라 부르고 comfortable은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비동사 is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소파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인데, 자, 이것은 별표를 칩니다. 쳐놓고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뜻을 한번 적어 봅니다. want, ask, expect, tell 나옵니다. 말하다. ask라는 것은 묻다라는 뜻이지만 오형식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ask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부탁하다 뜻입니다. 부탁. 요청하다. expect는 기대하다. 뜻을 한번 적어봅니다. advise는 충고하다. 많이 나옵니다. 충고하다. 그 다음 allow는 허락하다 뜻입니다. 허락하다. 등등등 이거 말고도 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거 want, tell, ask, expect, advise, allow 정도.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동사가 want가 쓰였다. 그럼 무조건 목적격 보는 to 부정사입니다. ask가 쓰였으면 뭐다? 무조건 목적격 보는 to 부정사. 단순 암기. 어떻게 보면 암기만 잘 이루어져 있다면 난이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allow가 나오면 목적격 보는 뭐다? to watch. 그 해석도 나는 원한다. 그가 운동하기를.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굳이 표시하자면 여기는 주어, 동사. 그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 그가 뭐한다? 운동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 두 번째도 그녀는 자, ask 뭐다? 부탁하다 뜻입니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뜻입니다. 목적어 내가 to buy her dinner. 내가 그녀의 저녁을 사달라고 그녀는 요청했다. 나보고 저녁 좀 사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뜻입니다. ask 목적어 to 부정사. 세 번째, 자, 그는 허락했습니다. 그의 딸이 목적어고 to watch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의 딸이 TV를 보는 것을 그는 허락해 주었다. 나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조건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쓴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이 부분은 거듭 말하자면 무조건 뭐다? 암기입니다. 암기.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는 암기. 자, 그 다음에 5형식이 살짝 4형식과 헷갈릴 수 있다. 특히 이 make와 같은 동사들은 4형식에도 쓰고 5형식에 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점 뭐냐. 자, 4형식에서는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목적어가 별개입니다. 그의 아들 따로, 의자 따로입니다. 개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들에게 의자를, 이해 되겠습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아들에게 의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들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따로 있어야 돼. 대상이. 그래서 같은 개념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지만 5형식 문장에서의 이 make는 그는 만들었다. 어떻게? 저기서는 그의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다. 그 말은 아들을 보충 설명해.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있다? 그래서 마치 이 자리에 비동사 is가 들어가 있다. His son is a doctor 와 같은 개념으로 알겠죠? 그의 아들은 뭐다? 의사다 합니다. 그의 아들은 뭐? 의사.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은 곧 뭐다? 의사입니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이해 되겠습니까? 4형식에서 아들 따로 의자 따로 서로 달랐지요. 명사 두 개가. 하지만 5형식에서는 아들과 의사는 동일 인물이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같은 개념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4형식과 5형식의 차이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16페이지까지 해봤고 그 다음 페이지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봅니다. 자, 5형식 문장을 하고 있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것.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근데 이 5형식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5형식 동사에서는 바로 사역과 지각 동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얘들은 목적격 보호를 다 쓰지 5형식 동사니까 각각 사역과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호가 어떠한 형태를 쓰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사역 동사는 외웁니다. 이렇게 make, have, let 이렇게 make, have, let 외웁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고 let은 허락해주다의 뜻에 좀 가깝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무조건 뭐 쓴다? 동사 원형을 씁니다.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조건 뭐 쓴다?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해보면 사역도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해석하면 탐은 만들었다. 자신의 아들 목적어를 워시 동사원이 나오죠. 이렇게 동사원형. 자동차를 세차하도록 시켰다. 다시 탐은 시켰다. 자신의 아들 보고 차를 세차라고 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사역동사 세 가지는 무조건 우리가 암기하라고 합니다. 사역동사의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갈 것은 지각동사가 되는데 이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면 다 됩니다.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면 우리가 다 지각동사다. 따로 외우지는 않습니다. 자, 얘들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에 뭐 쓴다?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때로는 뭐다? ing도 괜찮다. 다시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쓰지만 지각동사는 원형도 되고 약간의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ing도 가능하다. 이 둘은 구분 없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답은 몇 개? 2개가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써라 라고 했을 때 일단 요거 있는데 여기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동사 원형과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입니다. 이 보호 관계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능동일 때는 원형을 씁니다.
능동일 때는 원형을 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능동일 때는 원형을 씁니다. 그럼 딴 건 뭐 있느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이 관계가 수동일 때 있어요. 수동. 수동일 때는 어떻게 하는데? 수동일 때는 바로 뭐 쓰느냐? 그럴 때는 바로 다른 거 써볼까요? 그냥 여기는 뭐 나오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과거 분사 pp를 씁니다. 과거 분사 pp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지 나오진 않지만 밑에 메모를 살짝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heard 지각동사입니다. 들었다. my name 내 이름이 그다음 뒤에 콜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요것이 주어입니다. 그죠? 주어 들었다 지각동사 내 이름은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름을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인데 자, 내 이름은 부르니 불려지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는 무슨 관계? 자, 이런 걸 바로 우리는 뭐다? 수동 관계, 수동. 목적어와의 관계가 바로 뭐다? 수동 관계다. 이름은 불려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콜도 안 되고 콜링도 안 됩니다. 바로 뭐다? 과거분사 pp.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콜드가 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각동사 할지라도 이렇게 수동 관계일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분사 pp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추가적인 예시를 설명했습니다. 됐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어쨌든 동사 원형 기억합니다. 지각 사역.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사역 동사는 기본적으로 make, have, let 세 개가 있고 사역 동사의 의미는 뭐냐? 죽었습니다.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동사를 사역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각 동사는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나타낸 동사를 지각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각 동사는 따로 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역 동사는 암기합니다. 뭐뭐 하도록 시키다. 특히 let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let은 약간 허락의 의미다. 이렇게 허락의 의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락의 의미. 한번 볼까요? 자, 사역 동사 make 나왔습니다. 그 다음 목적격 보호는 무조건 동사 원형입니다. 자, 사역 동사 왔네요. 목적격 보호자는 뭐다? 무조건 동사 원형. 사역 동사 왔죠? 그럼 무조건 동사 원형. 오형식은 무조건 오형식 동사를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가 결정된다. 한번 볼까요? 자, 그녀는 시켰다. 그죠? 목적어 힘을 어떻게?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입니다. 침실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두 번째. 자, 나는 had 시켰다. My brother 내 동생이 자신의 숙제하도록 시켰다. 동생아 숙제라 라고 시켰다 뜻입니다. 이게 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앞에 사역 동사 had입니다. 시키다 뜻입니다. 뭐 하도록 시키다. 그죠? 뭐 하도록 시키다, 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사역 동사가. 자, 나의 엄마는 didn't let 나왔습니다. 아까 let은 뜻이 뭐라 했더라? 허락해주다 의미입니다. 자, 나로 하여금 공포 영화를 보도록 허락해주진 않았다. 이 자리에 watch라는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let이라는 사역 동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역 동사 시험 문제 100%입니다. 암기. 특히 세 가지 동사는 무조건 암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지각 동사는 따로 외우지 않습니다. 지각 동사는 그래서 그냥 보고 듣고 느끼면 다 지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각 동사 나오면 무조건 뭐다? 원형 혹은 ing. 지각 동사는 무조건 원형 혹은 ing. 아까도 말했다시피 둘 사이는 구별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전제는 뭐다? 이거 기본 전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보다 능동일 때, 수동일 때는 pp를 쓴다고 했죠. 자, 지각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혹은 ing. 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 나는 봤습니다. 그녀가 뭐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건 능동이기 때문에 draw도 괜찮고 drawing도 괜찮습니다. ing는 약간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을 강조할 때는 ing를 쓸 수 있다. 자,
자, 우리는 들었습니다. 앵무새가 뭐다? 헬로우라고 말하는 것을. 됐지요? 원형 혹은 ing 괜찮습니다. 자, 그녀는 느꼈다. 무언가가 이 목적어입니다. 목적격 보호가 크롤하는 것이 기어가다 뜻입니다. 기어가다. 그래서 자신의 등 위로 무언가가 기어가고 있는 것. 거듭 말하지만 기어가고 있는 진행을 강조할 때는 ing도 괜찮다. 됐습니까?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 혹은 ing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줍니다. 사역과 지각 동사. 자, 오형식 동사의 업그레이드 부분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get이 나옵니다. get과 help 나옵니다. 자, get은 뭐뭐 하게 하다의 약간 준사의 의미고 똑같고 목적격 보호자를 무조건 to 부정사 기억합니다. 암기. get은 무조건 뭐다? to 부정사입니다. get 나왔잖아요. 무조건 뭐 쓴다? to bring. 됐습니까? 만약에 had를 썼으면 사역동사, 동사 원형을 쓰지만 get이 나오면 무조건 to 부정사입니다. 자, 그는 시켰다. 우리 보고 뭐라고? 목적격 보호 to bring입니다. 자신의 수건을 가져오도록 시켰다. bring 됐습니다. bring 이렇게. 하지만 get 대신에 had라는 사역 동사를 썼으면 그는 시켰다. 목적어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have 사역 동사는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get만 to 부정사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help라고 하는 이 오형식 동사는 뭐냐면 뭐 하는 것을 돕다 의미로 무조건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다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help가 나오면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이때 이 to가 슬쩍 생략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다? help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을 많이 씁니다. 짧아서 별 내용은 없고. 그래서 선생님은 도와주었다. 나로 하여금 직업을 선택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이렇게 생략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도와주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동사 원형 to 부정사와 동사 원형을 동시에 쓰는 것이 바로 help 됐습니까? 보통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역 동사에 준하다 그래서 준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용어 중요하지 않고 get은 to 부정사, help는 to가 원칙이지만 생략해서 동사 원형도 쓴다라는 것.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에 들어가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암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